자, 이번 시간 여러분 페이지 306페이지에 9번째 장 미장 및 타일 공사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미장에 대해서 얘기 좀 하자고요. 자, 여러분 미장 공사는 기본적으로 자, 뭘 바르는 게 여러분 다 미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 뭐 그게 또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자, 미장이란 말 뜻은요, 예쁘게 장식한다는 표현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미장 공사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미장의 재료를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수경성 재료가 있어요. 재료가 있어요. 자, 숫자가 물 숫자입니다. 아셨죠? 자, 물과 만나서 자,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게 바로 수경성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물과 경화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 대표적인 재료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일반적인 시멘트, 자, 그 다음에 콘크리트, 모르타르.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게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석고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석고. 근데 이 석고란 표현이 그냥 석고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 순석고 플러스 더, 혼합석고 플러스 더, 경석고 플러스 더, 즉 어떤 표현 안에 석고자만 들어가면 무조건 수경성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 얘 특징이 뭐냐? 자,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특징은 얘는요, 경화가 빨라요. 자, 대신에 여러분 경화가 빠르면 균열은요, 커지는 거죠. 세 번째, 자, 강도도 커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작업성이 나빠요. 왜 작업성이 나쁘냐? 여러분 경화가 빠르다 보니까 일정한 시간 내에 써야 되는 거죠. 그것도 좀 빨리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작업성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와 반대인 개념으로 작동하는 게 있는 게 여러분 기경성 재료입니다. 여기서 기체라는 얘기는 공기에서 그 기체란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체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산화탄소입니다. 자, 이산화탄소와 결합해서 굳어버리는 성질을 가진 재료가 여러분 기경성이에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재료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 진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잊지 말아야 할 재료가 여러분 석회가 나와요. 뭐요? 석회. 여러분 저 석고와 석회가 바뀌면 안 돼요. 아셨죠? 석고는 수경성이지만 석회는 기경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 이 대부분의 모든 시멘트가 수경성이지만 이 마그네시아 시멘트만은 기경성이에요. 자, 이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주 원료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예요. 자, 그러면 특징이 어떻게 되냐? 자, 수경성이와 정반대예요. 첫 번째, 경화 굉장히 느려요. 자, 두 번째, 느린 대신에 균열은 적어집니다. 자, 강도 작아요. 네 번째, 작업성은 좋아요. 자,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 기경성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자, 미장재로 나오면 무조건 저 수경성과 기경성을 먼저 구분하는 게 우선적인 요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미장 관련 용어들 나와 있죠. 자, 용어들은 여러분 제가 조금씩 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미장 관련 용어에서 디귿번에 고름질 있죠. 고름질 보여요?
한번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볼까요? 발음 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적정한 발음 두께 또는 마감 두께가 될 수 있도록 초벌 발음 위에 발라 붙여주는 작업 또는 그 발음층을 말한다. 여러분 고름층은 뭐냐면 이렇게 평평한 면에 제가 미장을 해요. 그러면 미장 두께 이렇게 하는 요 두께가 일정하지 않으니까 이 두께가 일정치 않으면서 울퉁불퉁합니다. 아셨죠? 울퉁불퉁하면 이걸 평평하게 메꿔주는 작업이 여러분 뭐예요? 고름질이에요. 그러면 언제 하냐? 여러분 초벌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굳은 다음에 그 위로 평평하게 다시 울퉁불퉁하면 평평하게 메꿔주는 작업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시옷번에 덧먹임 있죠? 덧먹임. 시옷번에 덧먹임 있죠? 자, 덧먹임 여러분들이 우리 흔히 해서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땜빵이라고 얘기해요. 아셨죠? 뭐라고요? 땜빵이 뭔데요? 여러분 무슨 구멍이 있거나 균열이 있으면 그걸 메꿔주는 작업을 뭐라고요? 땜빵. 그걸 여러분 뭐라고요? 덧먹임. 정확히는 덧먹임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르게 접합붙는 균일의 틈새, 구멍 등을 반죽된 재료로 밀어넣어 떼워주는 것.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맞잖아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땜빵이라고 쓰면 틀리는 거죠? 안 나와. 뭐라고 나온다고요? 더 먹여줄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지읒번, 발음 두께요. 자, 발음층 두께의 전체의 두께를 말한다. 자,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를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죠. 조금 있으면 나와요. 발음 두께. 자, 여러분 우리 미장을 바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초벌, 재벌, 정벌. 이게 세 번이 기본이 아셨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 한 요 두께만을 여러분 발음의 두께로 보는 겁니다. 아셨죠? 그 이외의 작업을 자 미장 두께를 하면 그 작업은 미장 두께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아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두께를 여러분 뭐라고 한다고요? 발음 두께라고 한다고요. 그 위의 작업은 여러분 발음 두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자, 이걸 여러분 마감 두께, 우리 교재는 마감 두께, 마감 두께라고 되어 있어요. 마감 두께가 발음 두께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 교재 여러분 페이지 308페이지 보면 두 번째 미장공사 일반이 나와요. 미장공사 일반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갑니다. 자, 기업권 모래의 입도예요. 입도가 뭐예요? 크기의 정도를 입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최대 크기는 발음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게 좋아요. 자, 1번 얘기는 여러분 지금 모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모래가 하는 역할이 뭐였죠? 여러분 균열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썼었어요. 자, 그래서 균열을 방지하려면 허용 한눈에서 큰 것을 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음 두께에 지장이 없는 큰 게 좋대요. 자, 문제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거죠. 자, 커야 되는 그만큼의 크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큰 것으로서 발음 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뭐라고요? 발음 두께의 반 이하예요. 여기서 발음 두께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라 한 번 바를 때의 두께를 얘기합니다. 아셨죠? 초벌이면 초벌, 재벌이면 재벌, 정벌이면 정벌에 한 번 바를 때의 두께를 여러분 그 반절 이하로 하는 걸 여러분 모래의 크기로 삼아요. 한 번 바를 때 여러분 혹시 3mm 발랐어. 그러면 모래 알맹이는 몇 mm짜리예요? 1.5mm짜리를 최대한도로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나머지는 여러분 큰 의미 없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 배합 및 비빔입니다. 자, 1번 재료, 배합은 마무리 종류, 발음층에 따라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바탕에 가까운 발음층일수록 여러분 바탕에 가까운 발음일 때는 여러분 무슨 배합을 하러 나와요? 부배합.
으로 하라고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정벌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을 하라고 나오죠. 다시 볼까요? 여러분, 미장은 항상 초벌, 재벌, 정벌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바탕에 가까우면 여러분 뭐예요? 초벌이 되는 거죠. 이 초벌은 여러분 뭐가 좋다고요? 부비합을 하라고. 자, 그러면 정벌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빈비합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부비합과 빈비합은 여러분 세 가지 정의가 있죠. 강도, 균열, 시공연도. 부비합은 강도 크고 균열도 크고 시공연도 커지는 거죠. 자, 빈비합은 강도 작고 균열도 작고 시공연도 작아. 자, 우리가 미장에서 요구하는 건 여러분 뭐예요? 요 균열이야. 아셨죠? 그럼 균열이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요 작은 게 좋다고. 잘 봐요. 자, 그런데 왜 초벌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바탕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해야 돼요? 여러분 부배합이 되면 여러분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거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면 더 끈적끈적거려요. 아셨죠? 자, 끈적거려서 뭐가 좋아지냐? 부착력이 증가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초벌이 잘 붙어야 그 위에다 재벌, 정벌 붙이니까 얘가 잘 붙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부배합을 하면 균열이 가는 거죠. 그렇지만 나중에 재벌로 덮을 거고 정벌로 덮으니까 여기서 균열 가도 큰 문제는 안 된다고요. 자, 그렇지만 정벌은 빈비합을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균열이 적어져서 그렇죠. 균열 작잖아요. 더 이상 덮을 게 없으니까 얘는 이제 접착력이 문제가 아니라 균열이 안 가는 게 문제죠.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은번이 나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교수 서비스. 합격이 쉬워지는 명품 교수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니은번 볼까요? 결합제와 골제와 혼화제.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혼화제, 안료, 해초풀, 집 이런 게 나오죠. 자, 여기서 눈에 띄어다는 게 있어요. 제자를 여기는 아이를 쓰지만 여기는 뭐예요? 어이를 쓰는 거죠. 자, 여러분 요 제자를 쓰는 건 뭐예요? 많이 쓰는 거죠. 다량 써서. 그래서 조금 많이 쓰고 조금 적게 써도 큰 문제 없죠. 그래서 여러분 얘는 대충 써도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이걸 계량을 할 때는 여러분 계량이 굳이 정확치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부피로 따진다고 그랬죠. 부피로 여러분 계량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얘는 무슨 비로 쓴다고요? 용적비로 한다고 나오죠. 자, 그렇지만 어이를 쓰는 것도 요 안료가 뭐예요? 색깔내는 원료라고. 여러분 색깔내는 원료를 조금 많이 쓰고 적게 쓰는 데 따라서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셨죠? 해초풀 이런 것도. 자, 얘는 소량을 쓰기 때문에 아주 정확히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뭘로 계량해요? 저울로 계량하죠. 저울.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질량비. 이거 바꿔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아셨죠? 용적비가 질량비가 바뀌지 않도록. 자, 그다음에 균열 및 방리, 방지. 여러분 방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아셨죠? 방리가 뭐라고요? 떨어지는 게 방리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는 자,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요. 자, 309페이지. 두 번째 시멘트 모르타르 발음 좀 넘어갈게요. 자, 미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가 저 시멘트 모르타르죠. 자, 여기서 여러분 시공 순서가 합니다. 바탕 처리 및 청소. 즉 바탕 처리라는 얘기는 울퉁불퉁만이라든지 이런 면이 있으면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목재도 있으면 목재 빼고, 혹시 못 박혀 있으면 못도 빼고. 자, 그 다음에 재료를 비비는 거죠. 그 다음에 초벌을 하고, 자, 라스 먹임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름질하고 재벌 바릅니다. 그 다음에 정벌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해서 자, 굳히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여러분, 기본적으로 두 번째, 시공 공정별 주의사항에서 1번 바탕의 처리 및 청소입니다. 자, 기억번,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바탕 발음에 나타나는 모르타르로 요청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은 2주 이상 가능한 오래 방치한다고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두 번째 얘기 좀 보자고요. 자, 두 번째에서 지금 자, 바탕의 처리 및 청소에서 자, 기억번이죠. 잘 보실래요? 자, 요 면이 위에서 본 그림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블록인지 콘크리트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런데요. 요 면이 이쪽 면은 여러분 평평하고 좋지만 요 면이 어떤 데는요. 이렇게 들어갔다 여러분 위에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 바로 미장을 못 한다고 하셨죠? 못 하니까 여러분 여기를 갖다가 어때요? 평평하게 하거나 이걸 깬단 말이야. 자, 깨는 거 여러분 어려울 때는 여러분 뭐예요? 여기를 미장을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미장을 이렇게 바르면 하는 거예요. 평평하게. 이게 바탕 처리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바탕 처리. 자, 바탕 처리에 해놓고 요 면은 여러분 이 면은 그대로 여러분 이 흑선을 매끈하게 하면 안 돼. 왜요? 초벌 이걸 붙이려면 요 면이 거칠을수록 좋아요. 아셨죠? 그래서 요 면은 어때요? 거칠게 긁어놓아야 하셨죠? 이렇게 긁어놓는다고. 자, 그러면 얼마 있다가 여러분 초벌해야 되냐? 요 바탕 처리한 후에 2주 있다가 하라고 나오죠? 몇 주요? 2주. 자, 두 번째 재료 비빔 및 운반입니다. 자, 310페이지 보세요. 기억본입니다.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하고 물을 부어서 잘 섞는다. 잘 섞어야겠죠 뭐. 자, 혼화제로서 분말을 혼입할 때는 시멘트와 사전에 섞어 분산 잘 되도록 하고, 자, 합성 수직의 혼화제와 방수제 등 액상의 것은 미리 물과 섞는다. 잘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기에다가 제가 뭔가 집어넣는데 이게 가루 타입이야, 분말 타입이야. 분말 타입은 여러분 물을 넣기 전에 시멘트와 여러분 시멘트가 가루죠. 그 가루하고 이 가루하고 잘 섞어. 그러면 훨씬 더 잘 섞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타입이 뭔가 집어넣는 게 액상으로 돼 있어. 액체야. 액체일 때는 여러분 여기에다 한 방울이나 두 방울 넣어버리면 그 부분만 여러분 뭔가 효과가 이루어지니까 골고루 하려면 어차피 물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에다 타서 같이 부으라고요. 아셨죠? 그럼 희석이 잘 되니까. 그 뜻을 여러분 지금 기억본에서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중요한 얘기예요. 자, 이렇게 모르타르 비볐을 때 일의 비빔량은 몇 시간 이내요? 2시간 이내 써야 돼요. 몇 시간이라고요? 2시간. 지금 우리 뭘 배워요? 우리 뭐 배워요? 진짜 뭐 배우는지 모르고 하는 거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뭐가 2시간이에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 미장을 하는데 무슨 재료예요? 시멘트 모르타르가 2시간 이내 쓰란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나오면 지금 내가 뭐 하지? 빨리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니까. 우리 이거 배워야 하셨죠? 이건 여러분 물을 붓고 나서 여러분 몇 시간 이내 쓰라고요? 2시간이에요. 하셨죠? 거기 2시간 써 있잖아. 그 이상 넘어서면요 이제 문제가 생긴대.
자, 그러면 발음 시공입니다. 자, 기억본 일반적인 시공, 발음 시공은요. 초벌, 재벌, 정벌입니다. 자, 같고요. 자, 봐요. 여러분, 초벌, 재벌, 정벌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바탕 처리는 요 전에 있는 거죠? 바탕 처리. 자, 초벌하고 요 면이 울퉁불퉁하면 그 사이에다 뭘 해요? 골라주는 고름질을 하는 거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바탕 처리하고 초벌을 하려면 여러분 몇 주 있다가 2주 경과 후에 하는 거죠. 자, 초벌하고 여러분 너 고름질 하려면 최소 얼마 있다가 해야 돼요? 2주 경과 후. 자, 고름질하고 재벌하려면 또 얼마요? 2주 경과 후. 자, 재벌하고 정벌하려면 또 2주 경과 후. 아이, 진짜. 미장하는 것도 여러분 2달이네. 아, 2달 아니에요? 이러면 집을 언제 짓냐? 여러분, 희망서대로 집 짓잖아요. 한 10년 걸린다. 아유, 진짜. 그러니까 희망서대로 믿을 건 아니고 이게 표준을 삼는다는 겁니다. 아셨죠? 하여튼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 얘기가 있죠. 자, 그래서 A번 초벌 발음입니다. 초벌 발음 또는 라스 먹이면 2줄 이상 방치하여 발음면 또는 라스의 겹친 부분에 생길 수 있는 균이라 처짐 등을 충분히 발생시키고 심한 틈새가 생기면 다음 발음쯤 전에 덧먹임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서 라스는 뭐냐면 철망이야. 여러분 이 철망 붙임을 하면 뭐가 좋냐면 균열 방지 효과도 있지만 여러분 부착 효과도 좋아져요. 아셨죠? 그게 라스입니다. 자, 재벌입니다. 재벌 발음에 앞서 구성 모퉁이 개탕주의. 개탕이 뭐예요? 이 개탕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개탕이 아니에요. 아셨죠? 계급부 주변을 여러분 뭐라고요? 개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계급부 주변을 뭐라고 한다고요? 개탕. 주의등은 규준대를 대고 평탄한 면을 바르고 다시 규준대를 하여튼 규준대를 달라는 얘기는요. 깔끔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직각으로 떨어지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재벌 발음 한다면 쇠갈기 등으로 전면을 거칠게 긁은 후 초벌 발음 같은 방치. 초벌은 여러분 며칠 있다가 했었어요. 2주 경과 후. 같은 얘기죠. 자, 정벌입니다. 자, 재벌 발음의 경화 정도를 보아 요철,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하여튼 잘 바르라는 얘기죠. 자, 아무 조건이 없으면 공사 시방서에 따라서 작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 여러분 봐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니은번에 보면 2회 발음 시공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일 때는 여러분 몇 번 바르는 게 원칙이에요? 몇 번 바르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3번 바르는 게 원칙이라고 이게. 일반적일 때는 3회 발음이다. 아셨죠? 근데 지금 니은번에 나오는 게 뭐예요? 2회 발음한다고요. 그러면 요 3번 중에 뭐가 하나는 빠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2회 발음은 어떻게 하는 게 2회 발음인지 그 얘기 좀 합시다. 이게 지금 시방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아셨죠? 올해는 이런 것 좀 잘 좀 보세요. A번 바탕에 심한 요철이 없고 마무리 두께가. 자, 2회 발음 조건은 자, 마무리 두께가 몇 밀이에요? 15mm. 이 하인, 천장, 표, 기타는 초벌 발음 후에. 자, 얘는요. 초벌 발음 후에 바로 어디를 해요? 재벌 발음을 하지 않고 어디로 가요? 정벌하는 거죠. 그럼 몇 번 발랐어요? 초벌과 여러분 정벌이니까 2번 바른 거죠. 이게 여러분 2회 발음입니다. 조건은요. 15mm 전체 발음 두께가 15mm 이하일 때. 아셨죠? 자, 15mm 이하입니다. 아셨죠? 자, 디귿번. 자, 디귿번은 여러분 한 번만 바를 때도 있대요. 자, 평탄한 마무리면에 평탄한 바탕면이고 마무리 두께가 자, 몇 밀이에요? 10mm. 이 하일 때는 여러분 한 번만 바르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옆에 페이지 B번입니다. 이 경우는 바탕면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거기에 정벌 발음의 배합으로 밑발음을 하여 수분이 빠지지 않도록 정도로 보아서 윗발음을 하고 균대 고름질하는 거 지정된 마무리한다. 자, 결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정벌만 한다고 나오죠? 아무리 유명한
사랑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에듀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든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바르는 거예요. 아셨죠? 기본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근데 여러분 리을번에 발음 듣기 나와 있죠? 발음 듣기. 저 얘기 좀 합시다. 거기 보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바닥, 자 외벽, 자 얘 발음 두께 몇 밀이에요? 23mm를 기준으로 한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내부 벽, 내벽은 18mm를 기준합니다. 그 다음에 천장이나 차양은 15mm를 하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의미가 있어요. 아셨죠? 여러분, 천장 차양이 왜 15mm 가장 얇냐? 얘는요, 위에서 혹시요, 제가 위에서 막 충격을 주면 바로 밑에 천장에 저 미장을 발라놨어. 그럼 두꺼우면요, 자체 무게에 의해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너무 두껍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천장 차양은 15mm예요. 자, 근데 여러분, 외벽은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조건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안에 있는 벽보다. 그래서 23mm 더 두꺼워져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잘 봐요. 요 바닥은 여러분 몇 밀이에요? 23mm인데 얘는 한 번에 두껍게 발라야 돼. 아셨죠? 즉 다른 말로 여러분 1회 발음 듣게 1회 발음이죠. 아까 저기 1회 발음이었잖아요. 네. 한 번만 바른다고요. 얘는 얇게 여러 번 하는 게 아니라 두껍게 한 번에 발라야 여러분 어떤 충격에서도 잘 안 깨져요. 그래서 한 번에 두껍게 바릅니다. 자, 그렇지만 요 외벽, 자 내벽, 천장과 차양은 기본이 뭐예요?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자, 거기 비비면 천장 갑자기 얇게 바른다고 나오죠. 자, 바닥은 1회 발음으로 마감하라고 나와 있죠. 한 번에 두껍게 하라는 얘기예요. 벽 기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3회가 기본입니다. 아셨죠? 자, 10번.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게 좋냐?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것이 두껍게 한 번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밑에 표를 잠깐 봐야 돼요. 여러분, 미장, 발음 두께 표준 나와 있죠. 미장 발음 두께 표준입니다. 자, 거기 보면 바탕에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면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볼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바닥을 쭉 보니까 여러분 초벌, 라스먹임 없고 고름질 없고 재벌 없고 어때요? 정벌 한 번만 해서 여러분 총 합계가 얼마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표 보는 방법 무조건 초벌, 고름질, 재벌, 정벌 절대 보지 마세요. 그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아셨죠? 그 숫자 합계만 갑니다. 합계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내벽은 여러분 총 합계가 몇 mm예요? 18mm. 천장 차양은 15mm. 바깥벽은 몇 mm? 24mm. 기타 24mm.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때 또 하나가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합계에 고름질의 두께는 포함이 돼야 한대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도 안 되고 있죠. 고름질의 두께는 미장에 발음 두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셨죠? 거기다 뭐라고 적어놔 봐요. 아셨죠? 분명히 얘기하니까. 여러분 고름질의 발음 두께는 자 미장 발음 두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미음번 마감 두께 나와 있죠. 발음증 전제의 두께를 말한다. 라스
또는 쫄대 바탕일 때는 바탕 두께를 제어한다. 여러분 졸대라고 나오는데 졸대가 뭐예요? 우리 여기서 쫄대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게 졸대야. 졸대가 뭐예요? 졸대라고 처음 들어봐요? 뭐가 졸대예요? 하여튼 있어.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건 졸대 아니야. 여러분 이게 거의 봤던 게 뭐냐면 왜 시골집 그 가면 옛날에 오래된 집 가면요 옆 벽이 하얀색에 뭔가 발라져 있죠. 하얀색이 발라져 있다고요. 벽에가 그게 여러분 나중에 떨어지고 나면 그 안이 여러분 흙이 보이죠. 흙벽돌 같은 게. 근데 바로 흙벽돌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게 떨어지고 나면 뭐가 보이냐면 어떤 데는 여러분 대나무로 발을 엮었거나 어떤 데는 수수깡으로 여러분 이거 발을 엮어 위에도 발랐단 말이에요. 그 대나무나 그 수수깡을 여러분 여기서 쫄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미장을 하기 위한 바탕면이 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 그런 것도 여러분 미장 발음 두께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자, 시공시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자, 기억번. 실내 모르타르 바르기는 천장, 벽, 바닥 순서로 한다고 나와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미장을 하거나 페인트를 칠하거나 아니면 타일을 붙일 때도 기본적으로 천장, 벽, 바닥으로 가야 돼. 왜 그러냐? 여러분 모르타르 여러분 천장 바르다 보면 모르타르 바닥으로 떨어져 안 떨어져요? 떨어져. 여기 아직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야. 벽하다가도 또 모르타르 떨어지죠. 아직 바닥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근데 거꾸로 바닥 먼저 했어. 그러면 뭐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일 되겠냐고. 그래서 자 페인트도 마찬가지, 미장도 마찬가지. 아셨죠? 타일도 마찬가지. 무조건 천장, 벽, 바닥,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야 돼요. 자, 다음에 니은번 상당히 긴 벽에 미장면은 여러분 신축줄을 설치하는 게 좋다. 왜요? 여러분 건물 자체가 여러분 신축 팽창을 하죠. 벽도 여러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신축줄은 여러분 벽돌에서도 벽에다 신축줄은 두지만 미장에서 두죠. 타일에서도 둬야 돼. 아셨죠? 신축줄은. 신축줄을 두어야 한다. 한다 얘기 나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 이 신축줄을 두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 여러분 조적, 벽체. 자, 콘크리트 벽체. 자, 뭐 옹벽에도 두죠. 타일, 미장 이런 데 전부 다 여러분 신축줄을 둬야 됩니다. 자, 디귿번 마감면이 평편해야 되는 거죠. 필요한 부착 강도를 유지하고 편리한 유지관리가 보장돼야 되고. 자, 이런 조건들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12페이지 보면 15번 바른면이 서서히 건조될 수 있도록 하고 급격한 건조로 인한 균열을 방지해서 직사일광을 피한다. 그럼 여러분 통풍 건조시키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요? 빨리 굳히겠다는 얘기잖아요. 빨리 굳으면 뭐가 문제예요? 균열이 가니까. 그래서 밑에 급격한 통풍, 급격한 건조를 피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될 거고. 자, 네 번째 바른면에 탈락미 균열 원인 나와 있죠. 자, 구두체의 수축 편형, 미장면이 탈락할 겁니다. 자, 재료 불량 및 수축, 바탕면 처리가 불량한 거야. 여러분 바탕면은 거칠을수록 부착이 좋아집니다. 아셨죠? 네. 바름 두께 초과. 바름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너무 얇아도 깨져버리죠. 이런 문제 있어요. 그래서 자, 그렇게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단열 모르타르 바름은 이번 시간에 안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여러분 318페이지. 자, 두 번째 절 타일 공사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여러분 타일은
종류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종류입니다. 자, 타일의 종류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보자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으로 정리하는 타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자기질 타일이 있고, 자, 두 번째 섞이질 타일이 있어요. 세 번째, 도기질 타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타일의 조건호법을 따지는 그 조건은요, 흡수율이에요. 여러분, 제가 흡수율이 크면 좋은 거야,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나쁜 거라고 그랬어요. 물을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없어요, 하셨죠? 딱 하나 있죠. 집에 빨리 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기질 타일은요, 흡수율이 보통 몇 프로냐면 1 내지 2% 정도입니다. 혹시 여러분 3%까지는 봐주세요, 하셨죠? 자, 섞이질은 보통 10% 이하입니다. 자, 근데 섞이질이라는 표현은 돌석자인데 얘는요, 그 흙에다가 돌가루를 섞어서 같이 비벼요. 그래서 나중에 국을 하면 표면이 굉장히 거칠면서 돌처럼 보여요. 자, 그래서 10% 이하의 흡수를 보이고 있죠. 자, 도기질 타일이 10% 이상이에요. 자, 보통 일반적으로 10에서 한 20% 정도 된다고 얘기하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이 빨리 이 세 가지 타일이 나왔을 때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죠. 뭐가 좋아요? 자기질이 좋은 거고 도기질이 가장 나쁜 거죠. 지금이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있으면 아이씨, 자기질이라고 했는지 도기질이라고 했는지 이게 헷갈려요. 정말 헷갈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분하는 방법 정말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 맨 앞에 고려자를 붙여봐. 고려. 어디에 해당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고려, 독이라고 해요? 고려,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감흥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 집에 많은가 봐. 그쵸? 저희 우리 할아버지는 뭐 하셨나 몰라. 이거 좀 몇 개 좀 남겨주지. 저도 감흥 좀 없게. 하여튼 그래서 어떤 게 좋다고요? 자기질이 좋은 거야. 아셨죠? 고려 자기라는 표현을 쓰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도대체 그러면 저 타일, 자기질, 섞이질, 도기질은 어디에 쓰는지 그 사용 장소까지 사용 장소. 장소까지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질 타일은 흡수율이 커야 작아요? 작으니까 여러분 외부용으로 써요. 자, 또 하나 외부용을 쓰지만 또 흡수율이 적다 보니까 물 사용 많은 곳에 쓰는 거죠. 많은 곳. 근데 왜 비싼 걸 여러분 자기질이 비싸요? 근데 왜 외부에 써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저 싼 도기질 타일을 바깥에 붙여버리면요 흡수율이 높다고 그랬죠. 물을 잔뜩 먹고 있는데 자 얼어요. 얼면 여러분 물이 얼면 어떻게 돼요? 체적이 9% 정도 팽창한다고 그랬죠. 팽창하면 뭐가 문제예요? 타일이 깨지거나 자 모르타 안에 있는 물까지 흡수가 되니까 거기서 떨어지는 거죠. 네. 자 섞이질도 여러분 얘도 외부용이에요. 자 물상 많은 곳. 자 도기질입니다. 자 이 도기질은 절대 외부용 쓰면 안 돼요. 내부용만 사용해야 돼요. 근데 외부는 여러분 내부 쓸 수 있어요. 하셨죠? 자, 그렇지만 얘도 또 물 사용 적은 곳에 써야 돼요.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아셨죠? 자, 그런데 타일을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유약을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시유 타일이 있고 무유 타일이 있어요. 자, 시유 타일은 유약을 바른 타일이에요. 자, 유약을 안 바른 타일이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자기질을 CU 무유 타일로 만들고 석기질도 CU 무유 타일 만들 수 있고 토기질도 CU 타일 무유 타일 만들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럼 자 CU는 유약이 자 발라서 여러분 표면의 형태가요 매끈해요. 자 그런데 무유 타일은요 굉장히 거칠어요. 자 매끈함은 여러분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 미끌릴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여러분 얘는 위생적인 거죠. 자 얘는 거치니까 안 미끌리는 거죠. 그렇지만 뭐가 묻으면 잘 져일까요? 질까요? 안 질까요? 안 져. 그래서 자 비위생적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CU 타일은요 절대 바닥에 쓰면 안 돼. 아셨죠? 왜요? 미끌리면 여러분 욕실에 같은데 미끌리면 어때요? 중내산에 할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바닥에 사용 금지죠. 즉 물 사용 하는 곳에서는요 이게 그게요 바닥도 금지예요. 그러면 어디가 좋냐? 왜? 주방의 벽. 여러분 주방 벽은 음식물이 자꾸 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욕실의 벽은 물을 많이 튀니까 이게 청소도 나중에 잘 돼야 되는 거죠. 이때 쓰는 게 여러분 CU 타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무유 타일 같은 경우는요 자 기본적으로 안 미끌리니까 얘는 바닥에 쓸 수 있는 거죠. 미끌림이 방지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타일 고를 때 반드시 여러분 바닥은 되도록이면 거칠수록 좋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주로 얘는요. 자, 1층 현관 바닥이라든지 또는 욕실의 바닥 같은데 주로 많이 써야 돼요. 아셨죠? 사용합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 페이지 318페이지 여러분 타일의 분류 기억번 읽어볼게요. 자, 타일은 흡수율 및 소성 온도에 따라 자기질, 석기질, 토기질로 자, 여러분 토기질은 여러분 요즘 안 써요. 아셨죠? 시방서에도 토기질은 없습니다. 토기질은 뭐냐면 왜 여러분 화분 중에 황토색으로 막 구워지는 화분 있죠? 옛날 화분. 그게 토기질이야. 그런 타일은 여러분 요즘 구분이 안 돼요. 아셨죠? 그건 없습니다. 자, 니은번 가장 흡수율이 낮은 타일은 자기질 타일이고 그 다음 석기질, 토기질, 토기질 순서도 한다. 여러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요 숫자를 완벽하게 외우십시오. 아셨죠? 숫자를 나중에 외우셔야 돼. 자, 타일의 종류 여러분 나중에 좀 할 거예요. 아셨죠? 자, 사실 여러분 사진에 보는 게 저게 논슬립 타일이 아니야. 그냥 논슬립이에요. 금속 제품이죠. 저게 타일로 만들어져야 논슬립 타일이 되는 겁니다. 요즘 많이 안 쓰고 그냥 자, 황동 제품을 많이 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하나씩 알려드리겠지만 미음번 폴리싱 타일이 있죠. 이 폴리싱 타일은 뭐냐면 자기질 타일을 좀 크게 만들어서 그 표면을 그라인더로 갈아버려. 근데요, 이 그렇게 갈아버리면 뭐가 좋아지냐면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요 꼭 대리석 같아요. 그래서 아주 비싼 타일이 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나중에 좀 더 얘기를 합시다. 자, 타일 관련 용어도 나중에 볼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건 여러분 페이지 321페이지 타일 공사 일반입니다. 볼까요?
자, 1번 타일의 재질입니다.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왜 밖에 쓰는 건요, 흡수율이 적은 걸 써야 되는 거죠. 내동해성, 즉 얼지 않는 성질이죠. 동해, 얼어서 해를 입히는 성질을 버티는 성질이 동해성. 그러니까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수한 것을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 다 써도 되는 거죠. 내부에는. 자, 세 번째, 한냉지, 이와 준하는 장소에 노출된 부위에는 흡수율이 적은 자기질, 석기질 쓰는 거고,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무슨 타일이에요? 무유 타일을 쓰라고 하는 거죠. 자,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 왜? 바닥이니까 흡수율이 적은 걸 써야 되는 거죠. 그런 뜻이에요. 자, 두 번째, 모르타르 배합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모르타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모르타르. 타일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가 바로 모르타르가 되는 거죠. 자, 모르타르는 건비빔은 3시간. 건비빔은 여러분 시멘트와 물을, 아니요, 미안해요. 시멘트와 모래만 섞고 물을 아직 안 섞은 상태를 여러분 건비빔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건비빔 여러분 몇 시간 이내?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에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선 사용하지 않는다. 지난 조금 전에 여러분 배웠던 게 어디서 2시간이었죠? 뭐가요? 여러분 시멘트 모르타르는 기본적으로 미장용 모르타르는 몇 시간? 2시간. 얘는 몇 시간? 1시간이에요. 나중에 이거 정리 다 해드릴게요. 아셨죠? 세 번째, 타일 붙이기 일반상입니다. 1번 줄눈 나누기면 타일 마름질은 일정한 크기로 자르는 게 마름질입니다.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른 주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깨지 않는 온장을 타일하는 게 좋겠대요. 여러분 이거 타일을 할 때는요, 먼저 벽체에다가 뭘 해야 돼요? 요 수평과 수직을 여러분 그어야 돼요. 아셨죠? 그런 다음에 기준 타일을 먼저 그어놓고 붙여놓고, 여기서 여러분 실로 여러분 띄어가면서 타일을 붙이는 거 보셨죠? 실. 왜 실로 띄어요? 여러분 우리 눈대중으로 하면 절대 여러분 여기에 빤듯이 수평과 수직으로 못 붙여. 붙일 것 같죠? 못 붙인다니까요. 삐뚤삐뚤해서. 자, 이렇게 여러분 수평과 수직을 그을 때 쓰는 저런 기계들이에요. 수중기, 레벨, 다림축 같은 거. 자, 두 번째,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이는 시공한다. 여러분 제가 그랬죠? 천장, 벽, 바닥에 있으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벽하고 바닥 붙일 때는 어디 먼저 붙여야 돼요? 벽을 먼저 붙이고, 모르타르가 떨어져도 상관없는 거죠, 밑에. 그 다음에 바닥 붙여놓고 문 닫고 나가면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타일의 박립에 백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화가 발생하면 보기 싫어서 안 좋죠. 자, 네 번째, 벽 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코너 부위에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네 번째 좀 갑시다. 무슨 타일이에요? 이게 벽인지 아니면요 기둥인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와요. 타일이. 자, 그런 다음에 이쪽 타일을 이렇게 붙이죠. 자, 그럼 뭐가 문제냐면 이쪽 타일의 요 면이 여러분 여기가 보인다고. 그래서 참 보기가 싫어. 누래가지고. 이러면 안 좋다고 하셨죠? 이렇게 하지 말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타일이 여기까지 붙이는 거죠. 자, 너 타일도 이렇게 붙이고. 그런 다음에 모서리를 돌아가는 타일이 있어요. 아셨죠?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생긴 타일을 여기다 갖다 붙이라는 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코너 타일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 타일 재질로 만들었어요. 근데 저게 잘 깨지고 붙이기도 성가시럽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전부 다 플라스틱이나 아니면요 스테인레스로 여러분 코너를 마무리 짓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못하면 타일을 갖다가 어때요? 자, 이렇게 오고, 자, 이렇게 왔을 때 여기를 여러분 45도 잘라가지고 요 면이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 모서리가 너무나 빼죽하고 자꾸 깨져요. 아셨죠? 그래서 요게 좋아, 코너 타일이.
그거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게 그래요. 자, 다섯 번째. 자,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게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5번. 벽체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냐면 센터를 정중심을 잡아. 정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타일을 중심에서 이렇게 해서 타일 나누기 이렇게 먼저 표시를 한다고요. 자, 그럼 뭐가 되냐? 양쪽 쪼가리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얘가 균형미가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집은 쪼가리가 어때요? 한쪽으로 몰렸죠? 왜 한쪽으로 몰렸어요? 그게 일이 편하거든. 왜 그래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아니잖아. 일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론상은 어떻게 하라고요? 중앙에서 단부 쪽으로 가야 돼요? 가장자리 쪽으로 하셨죠? 타일 나누기 할 때는. 혹시 여러분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괜히 물어봤나 보다. 여러분 고장력 볼트라든지 볼트에 여러분 물이 져 있는 볼트를 조일 때는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거죠. 또 중앙에서 가장자리로 가는 거 또 있죠. 여러분 땅 파기할 때 아치는 여러분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또 뭐예요? 땅 파기할 때 아일랜드 콩법은 여러분 가운데 먼저 파고 가장자리 단부 쪽으로 갔죠. 시설계로는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정리 다 해드릴게요. 아셨죠? 이렇게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헷갈려서 공부 돼. 어차피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까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잠깐 좀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갑니다.